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아더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만나 뵙고 한 주 걸러서 만나 뵙네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 뵙고 네. 금요일 이후부터 또 휴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설날 바로 만나 뵙네요. 맞습니다. 맞죠?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연휴 잘 보내셨습니다. 떡국 드셨나요? 예, 떡국 잘 먹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국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회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길을 받아서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간 만든 따끈따끈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전략이 쏟아지는 방인데요. 얼른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도록 하죠.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상승의 시작이냐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등의 서막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비교해서 44.48포인트가 코스피는 오르면서 네. 2,700선을 회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73포인트가 오르면서 891.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장중에 2,734포인트까지 갔다가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맞습니다.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그 외국인들이 851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네. 기관이 507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지 3일째에 약 6% 반등하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자, 1월 급락 요인 중에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통화정책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네. 이 완화적인 그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좀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도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 장 마감 시간에 금융투자 쪽에서 네. 약 1,100억 원의 가량의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모습은요, 그 펀더멘탈에 근거한 네. 그러한 반등이 아니라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 1월 FOMC 이후에 네. 유입되었던 과민 반응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서 나오는 반등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요게 좀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엇갈린 흐름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2월 달에 그 우리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네. 늘게 되면 경기에도 아무래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 지표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군요. 2월을 지금 좀 맞이한 가운데 네.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건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예. 계속 늘고 있고 오늘도 2만 명이 넘어섰는데 네네. 앞으로 더 늘 것 같은 생각을 많이들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다시 위축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약간의 위축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냐 네. 아니면 상승의 시작이냐라고 제가 한 줄 평을 남겨드렸는데 네. 모든 시청자분들의 바람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네. 원하시겠죠. 대세 근데 상승을 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데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반등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아직 국내 시장 장세는 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또 수익을 얻어내십니다. 이 수익 내는 방법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없는 대신 오늘 3부 이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오셔야 또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10시 안에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한 주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종목 클래스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이슈가 됐던 이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 급증 속에서 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몇 종목 되고요. 오늘 특히나 또 SD 바이오센서 30%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PHC도 22% 상승세, SD 바이오센서 29.92%, 휴마시스 21%대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많이 보였는데요. 경남제약부터 휴마시스, SD 바이오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경남제약 29.85%로 오늘 상승폭 컸습니다. 5,35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급등세 바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4,120원이었던 시초가에서 5,350원으로 바로 급등을 했어요. 휴마시스는 어땠을까요? 네, 휴마시스 오늘 21.48% 상승을 했는데 오늘의 하루 흐름은 3만 원대의 시초가에서 28,400원이 시초가네요. 시초가에서 36,3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마시스는 최근 흐름 참 좋았죠. 네, SD 바이오센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9.92% 상승을 했습니다. 78,600원 선까지 올라오는 SD 바이오센서 오늘의 하루의 흐름 65,500원이었던 시초가가 78,600원까지 크게 급상승했습니다. 와,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좀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그 아나운서님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선별진료소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 가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PCR 검사 때문에 가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요. 예. 저는 한 2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좀 PCR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거의 뭐 2시간에서 3시간은 그죠.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워낙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휴가 되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도 단축 근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방역 체계를 바꾼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더라도 중증 환자나 고령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선별 검사를 먼저 받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선별 진료소에 찾아온 이 검사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막 2시간, 3시간에 달하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다 못해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자가 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한 분 그렇게 네. 이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오늘 경남제약을 비롯해서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중에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기업 레피젠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판매 네.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얻은 기업입니다. 자, 이 레피젠하고 같이 판매하기로 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안쪽이라고 하는 비인두 쪽에서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강이라고 해서 이 콧 근육 안쪽에서 네. 검사를 하는 이렇게 검취를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렇게 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30분 이내에 검사 완료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 정부에서 방역 체계를 개편하면서 고령층이라든가 의사소견서 보유자 이러한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선별 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진단 키트 또는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네.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최근 약국, 편의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품귀 현상까지.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또 예, 있어지는 건데 정말 29일, 1월 29일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네.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이 키트로 또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소식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앞으로 지금 봤을 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네. 이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선별 진료소에 가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는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진단키트 관련주는 대부분이 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61이평을 이렇게 저항대로 맞으면서 61이평 아래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 우세종이 이렇게 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이 경남제약이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 거래일 6거래일 만에 다시 60일 이평 아래로 하회를 하면서 새해가 되면서 권리락과 그리고 배당락을 통해서 주가가 3,150원대를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50원대를 형성을 한 이 주가가 금일 60일 이평이 아닌 120일 이평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출발을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주가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인 6,100원대를 상승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주가가 전 고점인 6,1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돌파 안착을 한다면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경남제약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제약 차트 흐름 참 재밌는데요. 특히나 2거래일 연속 지금 상한가를 네,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데, 네, 거래량 정말 많았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사 매출액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기업 재무제표를 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에 매출액이 448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 709억 원이에요. 근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들어서면서 흑자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2019년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병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가 크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기업의 어떤 수주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진단 키트를 넘어서서 이제 그 백신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2019년 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2020년 들어서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진단 키트주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많이 붙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실적을 올리면서 이렇게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이제 앞으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 확진자가 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3만 명, 또 그리고 4만 명이 넘게 되면 그런 네.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관련 키트주들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한시적으로 네.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지 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최근에 급상승한 종목인 만큼 한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급상승하는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경남제약 살펴봤고요.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최근에 정말 상승을 많이 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진단키트 좀 상승을 하면 휴마시스는 유난히 조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오늘도 20% 넘는 상승세.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휴마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남제약보다는 네. 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진단키트주로 손꼽을 수가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미국에서 4천억 원 규모의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트러스트라고 하는 코로나19 전문가용 항원 신속 진단 키트랑 네. 그리고 홈 테스트용 이 두 가지 종류를 약 4천억 원의 규모로 수주를 받으면서 셀트리온 그룹과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 휴마시스가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남아공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0개 검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진행 결과가 93.3%에 달하는 민감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휴마시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앞으로도 이제 뭐 FDA 승인을 거친 이 휴마시스와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 네. 같이 개발을 한 이 진단 키트들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수출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또 저 남미 쪽까지 수출을 네. 이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휴마시스는 좀 기업의 호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가 또 상승했던 이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휴마시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저점대인 11,500원대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점대는 26,9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요 노란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쌍고점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날 이렇게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오늘 그 연휴 지나고 나서 갭 상승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6,900원대의 전고점, 상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2월 달에 10,000명 넘어서고 그다음에 20,000명을 넘어서면서 휴마시스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 정말 급상승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휴마시스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92억의 그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45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약 5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뭐 250억, 25배가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휴마시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본다면 좀 관심을 두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휴마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 재무제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인 SD바이오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D바이오센서 오늘 2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SD바이오센서도 개인 항원 진단키트 허가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하나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SD바이오센서하고 휴마시스 그리고 레피젠 이 세 종목만이 개인 항원 진단 키트로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D바이오센서는 북미와 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전문가 검사용으로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약 74곳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 자가 검사용으로 이 검사 검사 제품을 보유한 곳이 좀 전에 3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공급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이 SD바이오 센서는 주로 이제 유럽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정부에서 개인 방역 체제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휴마시스 또는 이 SD 바이오 센서가 좀 오늘 테마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SD 바이오 센서도 아까 휴마시스와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출발하는 상승폭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강한 슈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슈팅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1조 6,86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383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2021년 예상치가 약 매출액 2조 9,7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약 전년 대비 180배 정도 180% 정도 되는 매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SD 바이오 센서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저희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테마는 코로나 진단 키트, 그래서 휴마시스와 SD 바이오 센서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천연가스랑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오늘 오전 8시 56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식 신호로 SD 바이오 센서 이렇게 진입하시라고 시초가 네.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흐른 10시 9분경에 네. SD 바이오 센서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제가 우리 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신호를 드렸습니다. 신호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세요 님이 한 5분, 10분 사이로 신호를 늦게 봐가지고 그 사이에 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셨다라는 아쉬움을 표출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0시 30분경에 SD 바이오 센서를 시장가로 네. 매도를 하라라는 신호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매수가는 66,000원, 그리고 공식 매도가는 77,000원 부근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면서 공식 수익률은 7.12%로 오늘 저희는 톡방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오늘 톡방에 계셨던 야호님이 10시 32분에 SD 바이오 센서 8.4% 수익을 실현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지금 방송 보는 이제 살려주세요님께서 지금 톡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숲이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고 계시면 계속해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제노포커스인데요.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필수 원료 국산화 소식 속에서 독점 공급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노포커스도 역시나 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노포커스는 오늘 19.46% 상승을 했습니다. 8,47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12시 부근부터 좀 상승세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7,090원이었던 시초가 9,21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8,470원, 19% 상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 제노포커스도 마찬가지 코로나 진단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필수 효소로서 전량 그전까지 이제 수입에 의존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테나이저라고 하는 효소제를 국내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위스 제약 기업인 로슈라고 하는 기업 등 이제 몇 개 기업체만 이 프로테이나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요 제품이 킬로그램당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고가의 가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제한을 받았었는데, 요것이 이제 국산화가 되면서 이 제노포커스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 제노포커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로슈라고 하는 기업
알고 계시나요? 로슈가 어떤 기업이죠? 로슈는 이제 스위스 제약 기업 중에 글로벌 기업이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그 타미플루, 아, 예, 타미플루를 네, 만들어내는 알죠. 전문 기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미생물을 효소로 이 항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10년간에 걸쳐서 1조 네. 2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노포커스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제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제노포커스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또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차트를 켜주셨어요. 네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노포커스도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대인 12,500원에서 저점대인 6,700원대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500원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간 매물대가 있는 8,900원대를 잠시 이렇게 돌파를 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앞으로도 이 120일의 이평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위로는 12,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근접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노포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이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송네오텍인데요. 이 한송네오텍 테슬라 협력사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한송네오텍 오늘 13.21%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800원 선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장중에는 1,945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네요. 장 초반에 급등세가 돋보였고요. 그 이후로 윗골이 크게 달리지 않은 모습으로 13.21% 상승 흐름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 협력사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테슬라 협력사로 이렇게 그 공급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송네오텍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 배터리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주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대신 100%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고성능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 증강현실, 즉 AR 기기용 고성능 리드탭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좀 주목해서 이 한송네오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한송네오텍에 대해서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차트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 한송네오텍 차트를 보시면 저점대가 이제 1,2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점대로는 2,300원대, 물론 최고점은 2,800원까지 이렇게 전고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61일평과 121일평이 만나는 이 부근에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2,3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 고점인 2,3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슈팅도 나와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이렇게 살펴보면 매출액이 2019년에 215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3억, 이렇게 좀 매출액에서는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발전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라파이트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극제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 증강현실의 고성능 리드탭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 한송네오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송네오텍 전기차 관련주, 특히나 또 오늘은 테슬라 협력사와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집트의 이 K4 자주포 수출 지연 소식 속에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47,550원의 종가 흐름 나타났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7,000원대의 주가가 5만 원 선까지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이내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나로호 발사도 네.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주목을 받다가 나로호가 맞습니다. 안타깝게 실패를 했다라는 네, 결론을 기억나네요. 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방산 산업이 아닐까 그렇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집트와 2조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계약을 성사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사우디의 천궁 2를 이렇게 수출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뭐 몇 조 원에 달하고 네, 조 단위가 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 수출 성사라든가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보다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 지금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를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수출 지연이 되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적정한 주가에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8월, 9월에 이 나로 발사 전을 두고 고점대 56,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금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쌍저점 4만 원대를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61일평과 또 121일평 네.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잘 유지가 돼서 주가가 46,000원대를 하회하지 않는다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매집을 해가신다면 55,000원대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면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더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접근을 고려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한시적인 네. 의견이셨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장 특징주 마지막으로 SMCMC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ENM이 SM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SMCMC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을 또 가지고 있는데 CJE에 대비 또 절반가량을 또 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보도자료인데 공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시는 아니에요. 조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ENM이 네. 이렇게 그 넷마블 지분을 28%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28% 지분 중에 절반가량을 매도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SM 관련해서 이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외인이 16만 6천 주를 사들이고 있고요. SMCNC.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뭔가 CJ ENM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이 SM 관련주들을 이렇게 매각하려는 모습을, 매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에 좀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 관련주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를 펼쳐놨는데 마찬가지 지난해 8월, 9월에 고점대를 형성을 했다가 계속해서 채널을 형성하면서 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뭐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준비했다가 위드 코로나가 무산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엔터 관련된 그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되면서 좀 주가가 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SMCNC를 주목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NCT라고 하는 그룹 때문에 이 팬심에 의해서 좀 많이 주가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1,477장으로 7만 장으로 이제 전년 대비 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디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SM이 디어유와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앞으로 실현을 하고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NFT를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이제 M자만 스쳐도 N자만 스쳐도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 CJ ENM이 이 SM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딱 채널 형성을 하면서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 2,800원 부근에서 매물대 저항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4,000원대 요 부근에 위로 이 채널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요것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네. 아직까지 이 SMCNC가 정확하게 공시를 통해서 매각이나 매수 이런 공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SMCMC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님 수익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수익률, 최근에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지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성 파워텍하고 네. SD 바이오 센서로 또 수익률을 올렸던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도 재차 SD 바이오 센서 진입을 해가지고 7.12%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하락하는 장 속에서 64%밖에 제가 수익을 못 올렸지만 그래도 이 64%라고 하는 수익이 결코 낮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네. 파란색으로 물들던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64%라고 하는 수익률도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월 첫 거래일인데 SD 바이오 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좀 테마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네. 장 시작 1시간 반 만에 7.12% 정도의 수익이라면 물론 더 가지고 있었다면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만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좀 이렇게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그 안전하게 매매를 지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회원분들한테 적정한 선에서 이 수급이 조금 빠진다 싶을 때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의 분석이라든가 테마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거나 또는 장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운 분들이시라면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신호 하나만 설정해 놓으셔도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또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이 아닌 부분 수익률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더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참 많이 오셨거든요. 이 주식왕 필살기 코너를 위해서 이 주식 강의도 준비를 하셨고 히든 종목도 준비를 다 하셨는데 시간상의 이유로 더 살펴보지 못하고 특징주로 좀 마무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노란톡 이 오픈 채팅방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과 이 주식 강의들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제 방송이 곧 끝나는데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문가님 히든 종목과 강의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금방 적응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7시에. 예, 시간이 좀 바뀌어서 7시에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해주신 아더 전문가님께서는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일부에 방송을 또 해주십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